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디애나 대 뉴올리언스 경기는 그냥 이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심해. 제가 인디애나 요즘에 별로 좋게 안 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지표상으로는 홈 가면은 좋은 팀입니다. 원정 대비 인디애나가 홈에서는 일단은 득점이 6점 많아지고 실점도 한 2점가량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 9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면모가 있어요. 홈에서는 뭐 7승, 원정에서는 4승 이런 식으로 승패 차이도 좀 나고 그냥 이제 홈에서는 기분이 좋다 그런 건데 그렇다고 얘네를 믿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이제 7경기 동안 2승 5패 못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원정 경기들이 엄청 많기는 했었는데 디트한테도 지고 홈에서 샬럿한테도 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디애나를 막 마땅히 좋게 보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런 게 거슬리는 와중에 있는데 요즘에 뭐 인디애나 수비적으로도 좋지가 못하다. 대신에 얘네들 늘 장점 상대방을 리머텍을 많이 해가지고 야투율은 높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히 인디애나를 그렇게 막 이런 전적이라든지 지표만 믿고 가기에는 좋은 시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지금 또 잉그램이 빠졌잖아요. 내일도 결장자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잉그램이나 자이언 이런 애들 말고도 이제 벤치에서도 좀 로테이션 돌아주는 애들 그런 애들까지 많이 빠진 시점이라 가지고 사실 뉴올리언스는 지금 주전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상황이고 막 머레이나 맥컬럼 돌아오고 허브 존스 돌아오고 이랬는데 바로 잉그램이 지금 무기한 결장이죠. 그래서 구심점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에 보이는 건 얘네들이 뉴올리언스가 원래 이제 잉그램 혼자 팀을 지탱한다거나 그 와중에 잉그램마저 못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뉴올리언스의 이런 평균 득점 같은 것들이 리그 꼴찌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 5경기 정도는 머레이나 맥컬럼이 다 뛰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득점 페이스 같은 것들은 뭐 야투 효율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찍어주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수비는 여전히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 경기는 딱 그냥 오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인디애나가 그래도 조금은 리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오바 정도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바도 뉴올리언스를 생각하면 막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뉴올리언스는 이제 또 원정에서는 올 시즌 1승 12패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가장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득점이 10점 빠지는 실점도 한 3점가량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팀이다. 이런 것만 생각해 주세요. 다 올랜도 대 뉴욕. 올랜도는 늘 이제 홈 강팀이죠. 얘네들이 지금 벌써 홈에서 아마 18연승인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지금 바그너 벤케로가 빠진 시점이라는 거. 팀의 가장 가치가 높은 2명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얘네들이 은근히 좀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지금 안 지고 있거든요. 참, 나 이상해. 올랜도는 이렇게 빠져도 홈이라면은 거슬립니다, 많이. 요즘에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타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원래 비타제가 작년에도 주전들이 많이 돌아오고 나서는 벤치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타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웬데카터 주니를 4번에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비타제를 놓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제가 요즘 이래요. 고가 비타제의 올 시즌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3등이고 블락 퍼센트가 전체 3등, 디펜시브 BPM 뭐 8등, 디펜시브 윈시어 전체 윈시어 같은 거 8등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2차적인 지표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거거든요. 리그에서 손꼽힌다. 평균적으로 12득점, 11리바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비타제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랜도가 사실 이제 이름값으로는 비타제가 주전으로 나올 정도인가 이럴 수는 있는데 요즘에 정말 잘한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요즘에는 뭐 바그너 벤케로가 없을 때는 비타제가 막 20득점 가까이 박아주는 경기도 있었었죠. 공격에서도 나름대로 활약을 더해주고 있다. 평균 득점이 뭐 두 자릿수니까 그런 건데 이제 뉴욕 닉스 제가 맨날 뉴욕 닉스는 얘네들 야투 편차가 너무 크다. 야투 기복이 심해가지고 잘 서지는 날에는 덴버 원정 가서도 140점으로 때려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풀릴 때는 또 막 핫바리 팀들이랑도 많이 좀 비비고 그런단 말이야. 뉴욕이 막 그렇게까지 믿음직하진 않아요, 지금은. 날마다 이제 야투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안 풀리는 날에는 너무 안 된다. 그런 건데, 그래도 요즘에는 수비가 괜찮아진 게 보이죠. 최근에 뉴욕 닉스가 6경기 동안에는 수비 수치가 리그 최상위권으로 올라와 있다. 저는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트레이드로 타운스 데리고 오고, 미네소타는 타운스 대신에 랜들 데리고 오고 이랬는데 둘 다 요즘에 수비가 좀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미네소타는 수비가 지금 전체 1등 수준이고 뉴욕도 작년에 아누노비를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리그에서 독보적인 수비 1등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슬슬 비춰지고는 있다. 뭐 이런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뉴욕시는 리그에서 야투율도 2등, 3점도 2등인데
올랜도는 3점이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뉴욕 닉스는 인사이드를 조금 틀어막아야 될 거다. 대신에 좀 높이가 낮은 점들 이런 게 아쉽기는 한데 저는 근데 지금 상태의 올랜도가 좀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올 시즌 홈에서 한 번도 안 졌다. 지금 올랜도가 아마 홈에서는 그냥 진 적이 없죠. 10승 0패인데 작년에 이제 뭐 플레이오프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마 17연승, 18연승 이럴 거예요. 홈에서는 올랜도를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그런 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바그너나 벤케로가 없는 와중에 아무리 뭐 썩스, 비타제 이런 애들이 힘을 내줘도 정도 것이거든 내가 봤을 때. 저는 뉴욕 정도의 팀이면은 올랜도를 잡을 만도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뉴욕이 4.5밖에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뉴욕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신경 쓰면은 올랜도가 홈으로 만든 원정에 비해서 이런 득실 마진이 16.5점이나 좋아진다. 뉴욕 닉스는 원정으로 가면 실점이 홈보다 7.6점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마 뉴욕 못 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랜도가 바그너 벤케로가 없으니까 공격이 엄청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표상으로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납니다. 네, 오바 한번 보고 싶어요. 뉴욕 닉스가 사실 언더팀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요즘에 지표상으로 그냥 언더 보는 게 편하긴 한데 전 이건 올랜도가 은근히 점수 좀 난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보스턴 경기. 얘네는 맨날 자주 붙는 것 같은데 얘네들 제가 경기할 때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있죠. 맞대결이 지금 최근에 11경기 동안 1대10 보스턴이 10대1로 크게 앞서고 있고 연승도 보스턴이 6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을 때 얘네들이 상대 전적 상으로 분명히 매번 보스턴이 큰 점수 차의 핸디값을 가져가는데 마행을 성공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최근도 12점 차, 그 전에 20점 차, 작년에 뭐 10점 차 경기, 이거는 리그 거의 마지막 경기여서 보스턴 애들 다 뺐었다. 그리고 뭐 한 26점 차, 4점 차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워싱턴이 3점이 엄청 썼던 경기다 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워싱턴이 좀 핸디를 만족하려면은 좀 운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특정인 조건들이 많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스턴이 거슬리는 거는 생각보다 얘네들이 지표상으로 득점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는 않다. 요즘에 뭐 테이텀도 빠지고 뭐 여러 선수들이 빠질 때가 있었지만은 일단은 내일은 호포드만 빠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멤버의 보스턴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공교롭게도 워싱턴이 얘네들이 보스턴 상대로 잘 싸웠던 게 전부 다 원정이었었거든요. 홈에서는 마헨당하는 빈도가 높았다. 사실 워싱턴이 얼마 전에 막 덴버전에 연패 끊고 이럴 때도 그것도 사실 뽀록이 많이 터진 경기였었잖아요. 팀의 3점이 막 45% 이렇게 들어가고 막 샴파니 같이 못하던 애들도 터지고 조던풀도 39득점 받고 막 이래야지 워싱턴이 비비는 건데 지금 이런 지표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독보적인 리그 지금 실점 1위 팀이기도 하고 어지간해서는 보스턴을 보는 게 맞기는 맞겠죠. 그래서 15.5라는 엄청나게 큰 핸디값 이거를 만족하려면은 조건들이 많이 붙습니다. 일단은 요즘의 보스턴 상태로는 작년만큼 마인이 편하지는 않다. 이런 건 아셔야 되고 그리고 227.5 저는 일단 오바 보겠습니다. 이거는 워싱턴이 글쎄 얘네들이 생각만큼 많이 막 빨리빨리 뛰고 이러는 것만큼 3점이 너무 안 들어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못 뽑는데 그래도 저는 템포 자체는 빠를 거라고 봐가지고 227이면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사랑 대 미네소타 경기. 이것도 어렵죠. 뭐 요즘에 웬메냐마가 돌아온 샌안토니오는 얘네들 리그에서도 꽤나 고평가받는 팀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샌안토니오가 잘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잘해가지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별로 얘기할 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데빈 바셀이 있을 때보다 스테판 캐슬이 돌아온다. 풀멤버로 나설 수 있다는 소리고 그냥 요즘에 샌안토니오는 여기에 그 웬메냐가 빠진 기간이 많아서 그런 거기는 한데 지금 수비적으로는 되게 안 좋게 지킵니다. 아마 근데 웬메냐마가 돌아오면은 조금 나아지긴 할 거예요. 앞으로 슬슬 지표들은.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이거는 별로 볼 건 없고 요즘에 미네소타가 수비적인 면에서 리그 전체 1위로 달리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네소타 요즘 수비가 그냥 리그 전체 1등 수준이에요. 요즘에 상대했던 애들이 약간 삐리한 거는 있긴 합니다. 6경기 동안 뭐 레이커스, 골스 2번 그리고 뭐 클리퍼스 2번, 레이커스 1번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5승 1패로 엄청 잘하기도 하고 미네소타는 잘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사실 미네소타 3점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저는 좀 안정됐다고 보긴 하거든요. 팀적으로 뭐 앤트맨한테 너무 기대지도 않고 랜들도 기대했던 이런 인사이드에서 활약들 그런 것들 해주고 있기도 하고 벤치에서 뭐 롭 딜링엄이나 뭐 맨날 잘하고 있는 NAW, 디빈첸조 안정돼 있고 나즈리드 여전하고요. 이래가지고 일단은 미네소타가 원정이어도 저는 미네소타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다만 이거는 거슬리는 게 그냥 지표가 조금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지표상으로는
뭐 미네소타는 언더보기 편하지만 샌안토니오가 점수가 많이 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샌안토니오는 웬메냐마가 있으면 언더 쪽으로 한 14점 가량 가는, 웬메냐마가 없을 때보다 있게 되면은, 경기를 뛰게 되면은 언더 쪽으로 14점 가량 가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기준점이 낮아도 언더 쪽으로 보고요. 요즘에 기세 면에서는 샌안토니오 미네소타를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피닉스 대 포틀랜드. 이것도 뭐 듀란트가 있으니까, 듀란트가 시즌 초반에 있었을 때 피닉스가 10승 1패가 달렸었죠. 대부분이 접전이었는데 듀란트가 클러치에서 팀을 캐리를 해줬다. 그랬는데 듀란트가 결장하니까 바로 이제 1승 5패인가 6패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듀란트가 복귀했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듀란트가 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내일 이제 그 브래들리 빌이 지지전 경기 때는 갑자기 결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퀴처블로 나와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피닉스는 지금 풀멤버라는 거고, 여러 번 피닉스가 이 라인업으로는 수비를 잘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부데놀저 감독이 라인업 조정을 잘한다. 듀란트 중심으로 스몰 라인업에서 듀란트를 센터로 쓰기도 하고, 로이스 오닐이나 뭐 라이언 던이나 오코기, 이고다로 이렇게 수비가 괜찮은 애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좀 수비 땜빵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낮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피닉스는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 포틀랜드가 수비 수치가 그냥 트리플 꼴찌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포틀랜드는 그야말로 무너져 있다.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유타, 클리퍼스, 댈러스. 사실 상대한 팀들이 레이커스도 조금 삐리할 때였었고, 그렇게까지 포틀랜드가 막 엄청 강팀들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기간 동안 수비 수치가 이렇다. 그나마 에이튼 대신에 클리건이 뛰고 카마라도 정상적으로 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거 지표보다는 수비가 나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전 이걸 조금 더 믿고 싶긴 합니다. 포틀랜드 수비가 나락이가 있다. 그리고 공격도 조건이 많이 붙죠. 사이먼스나 샤프 같은 애들이 터져야 되고, 제라미 그랜트도 몫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방으로 지금 봤을 때 포틀랜드의 요즘 폼으로는 피닉스를 누르기 저는 거의 없을 일이라고 봐요. 10.5여도 피닉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피닉스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뭐 언더오버는 오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포틀랜드가 요즘 실점이 많고 듀란트가 있는 피닉스 득점 생산성에서는 안 밀립니다. 그래서 226 정도면은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골스 대 댈러스 경기. 뭐 골스가 내일 뭐 커리가 퀘셔널 붙어 있고 위기스도 퀘셔널이다 이렇게 있긴 한데, 요즘에 선발이 안정돼 있어요. 원래는 쿠민가를 선발로 쓰기 위해 디그린이 벤치로 갈 수도 있다 이랬는데, 디그린을 그냥 센터로 쓰고 스몰 라인업으로 가고, 디그린 자리에 원래 이제 뭐 트잭대 같은 애들 나오다가 룬이 나오다가 디그린은 그냥 앉힌 모양새고요. 이번 자리에도 이제 좀 보조 리딩이 되는 그 이제 포짐스키 같은 이런 애들 쓰다가 힐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좀 이제 벤치에서 개페주라든지 포지엠스키 이런 활동량 좋고 허슬 있는 애들, 수비 좋은 애들, 그런 애들 써가면서 골스가 나름대로 로테이션이 안정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배당이 좀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골스 대 댈러스 요즘에 분위기로는 많이 좀 골스가 밀리기는 합니다. 지금 골스의 성적이 이렇죠. 공격이 정말 안 되고 있다. 아무래도 커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팀적으로 골스가 리그에서 지금 자유투가 가장 낮은 팀이 골스거든요. 수비는 늘 돼. 골스가 지금 올 시즌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건 수비기는 해요. 수비는 꾸준하게 잘 되는데 그만큼 공격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골스가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얘네들 최근에 9경기 동안 2승 7패입니다. 그런 와중에 있고 슈로더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무국에서 오피셜을 내준 건지는 몰라가지고 아마 오는 경기 때 슈로더가 뛰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골스의 전력은 그냥 그대로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댈러스가 잘 나가다가 한번 끊겼습니다.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졌는데, 사실 오클라호마한테 원정 가서는 질 수도 있죠. 그 전까지 7연승 달리고 있었고 중간에 돈치치가 없는 시기에는 수비가 좋았었고, 돈치치가 돌아오니까 공격이 그야말로 하늘을 뚫더라 이랬었는데, 오클라호마 정도 되는 팀한테는 조금 열세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는 요즘에 5경기 정도 돈치치가 돌아오고 나니까 공격이 전반적으로 잘 된다. 대신에 좋았던 수비력은 조금 균열이 생기긴 했었어요. 그 전에 뭐 돈치치가 없을 때 어빙 중심으로 그라임스 같은 애들 쓰고 뭐 나지마샬 같은 애들 많이 쓰고 이럴 때는 워싱턴이랑 라이블리가 워낙에 좋은 수비수다 보니까 댈러스의 수비 수치가 꽤 좋게 찍혔는데 요즘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냥 저는 댈러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골스의 이런 공격력은 못 믿지만은 그래도 좀 댈러스랑 같이 좀 수비는 좀 등한시하고 공격에 많이 신경 쓰는 팀이랑 같이 하다 보면은 많이 주고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래도 공격에서의 격차가 크고 댈러스의 수비 땜빵은 저는 좀 메워진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댈러스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정도면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그래도 댈러스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아무리 댈러스가 요즘에 수비가 좀 별로라고는 해도. 그리고 레이커스 대 멤피스 경기. 사실 지금 레이커스가 원래 르브론이 뭐 좀 무기한 절장이다 이랬었는데 금방 돌아올 거는 같네요. 그리고 요즘에 라인업상으로 리브스가 복귀하기도 하고 맥스 크리스티를 지금 2번으로 쓰고 있는데 크리스트가 있으면 확실히 지금 레이커스에서 AD랑 더불어 평균 이상의 수비수는 뭐 크리스티 정도밖에 없습니다. 좋은 수비수고 조금 더 수비를 강화할 거면 레디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레이커스는 지금 요즘에 성적상으로 너무 좀 별로기는 해. 한창 이제 못하다가 한번 좀 괜찮아진 적이 있긴 했는데 포틀랜드 잡은 거는 워낙에 포틀랜드가 개판이니까 그런 거고 바로 다음 경기에 미네소타한테 또 87득점 개판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레이커스는 그냥 공격이 나락을 갔습니다. 7경기 정도 되는 되게 좀 많은 이런 기간을 잡은 건데도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00점을 못 넘고 있거든요. 야투는 개판이고 뭐 이렇다. 그래서 그냥 지금 레이커스는 사실 볼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멤피스 공수의 안면에서 좋은 팀이에요. 저는 멤피스는 맨날 좋게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 거슬리는 거라면은 멤피스가 레이커스한테 상성이 조금 약해요. 그것도 좀 레이커스가 잘할 때 얘기인데 상성상으로 원래 멤피스가 그 레이커스 원정을 엄청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1월달에 한번 그때 멤피스가 라인업이 진짜 개판이었는데 이때 아마 한번 모란트가 돌아왔을 거야. 모란트나 베인 같은 애들이 돌아왔을 때 레이커스 원정에서 한번 멤피가 이긴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뭐 많이 또 지고 이랬었는데 요즘 같은 상태의 레이커스라면은 그래도 멤피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멤피스는 한 경기 한 경기 모란트가 조금 안 좋다거나 자책주가 좀 개판이라거나 이래도 충분히 벤치에서 메꿔집니다. 워낙에 벤치 퀄리티도 좋고 전반적인 선수단의 폼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멤피스 경기 보면은 확실히 딱 수비적으로 빡빡하게 압박도 걸고 인사이드 자책주 있으니까 빡세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가지고 레이커스보다는 현재 멤피스가 조금 더 잘 짜여져 있는 팀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멤피스 경기는 좀 오버게임 양상이 많죠. 여기도 보면은 멤피스가 3점 같은 것도 14등이고 이런데 지금 전체 득점은 1등이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얘네들이 뭐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이 4등, 2등인데 실제 실점은 20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멤피스는 상대한테도 기회도 많이 헌납하고 본인들은 많은 기회를 가져가고 되게 빠른 템포의 농구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찍히는 건데 멤피스 경기는 스타일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바 같은 거라든지 3.5 정도여도 멤피를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 다만 하나 거슬리는 거 레이커스한테 살짝 상성이 밀리는 감은 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로냐 대 피오렌티나 요즘에 볼로냐가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 뭐 벤피카 원정에서 잘 버티고 비기고 그 전에 이제 리그 유벤투스전은 오히려 볼로냐가 내용상으로는 앞섰거든요. 요즘에 은도에나 오르솔리 이런 애들이 카스트로를 나름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작년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리그에서는요 홈에서 오늘 또 볼로냐가 홈인데 홈에서는 밀란이랑 인터밀란한테밖에 안 졌어요. 물론 무승부가 엄청 많기는 한데 14승 9무 2패 이래가지고 볼로냐가 홈에서 일단 단단하다는 거 요즘에 살아났다는 거 그런 건 아셔야 되고 문제는 이게 피오렌티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리그만 가지고 왔는데 피오렌티나가 리그 8연승 중이거든요. 제가 이게 리그에서 피오렌티나가 마지막으로 8연승 한 게 언젠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8연승이 제가 이제 보는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이게 92년밖에 자료가 없는데 92년 전에 뭐 8연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피오렌티나의 마지막 7연승이 1998년 그때는 피오렌티나가 이제 뭐 세리아 70 시절입니다. 바티스투타, 후이코스타, 뭐 그리고 이제 뭐 톨도, 토리첼리 이런 선수들이 있던 시절이에요. 피오렌티나가 가장 유럽 대항전에서도 뭐 경쟁력도 있고 그런 시절에 7연승을 했던 게 마지막인데 지금 8연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도 뭐 토니, 무투, 바르가스 이런 애들 시절이나 발레로, 지세페로시 이런 애들 있을 때조차 8연승을 했던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구단 역사를 봐도 리그에서 8연승은 지금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만 하겠죠. 물론 옛날만큼 그 정도의 전력인지는 몰라도 주중에 뭐 유럽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린츠한테 홈에서 7골이나 뽑기도 하고 선수단 전반적인 컨디션이 지금 피오렌티나가 좋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둘 다 괜찮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기세 자체는 피렌체가 좋은 게 맞기는 맞아요. 뭐 피렌체가 역배를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네 둘 다 볼로냐나 피렌체나 A매치 이후에 계속해서 코파나 리그, 유럽대회, 리그 막 이런 식으로 주중 경기를 맨날 치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체력 부담도 있는 상태고 양팀의 기세상으로는 전 쉽사리 어느 한쪽을 누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무승부라든지 피오렌티나의 프렌? 피렌체가 프렌 받았으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르마 대 베로나 경기 둘 다 뭐 하위권이긴 한데 얘네들은 의외로 공격성이 조금 있는 팀들입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헬라스 베로나가 수비적인 결함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파르마는 얘네는 뭐 운이 조금 따랐어도 라치오를 잡는다든지 베네치아 원정을 역전한다든지, 그리고 아탈란타나 인터밀란한테도 파르마가 한 골씩은 뽑아냈었어요. 유벤투스랑도 비기고 이래가지고. 반면에 이제 베로나가 로마를 잡긴 했어도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악이었었고, 뭐 세트피스 골이나 로마가 되게 급하다 보니까 뭐 역습골 이런 걸로 이겼었는데, 지금 사실 베로나가 얘네들이 그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 두다도 계속 못 나고 있고 올 시즌에 무승부가 아예 없거든요. 아마 3승 말고 나머지 전부 패배일 거야. 그런 상태인데, 지금 베로나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구단의 모기업의 자금난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베로나가 얼마나 많은 선수를 팔았는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 계속해서 주전급들을 엄청 팔았어요. 은공계, 테라치아노, 타메즈, 시메오네, 뭐 카프라리, 카발, 노슬린, 주리치, 뇽지 막 엄청 팔았어. 그냥 돈 되는 애들을 그야말로 다 팔고 있거든요. 이 지경이라 가지고 헬라스 베로나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파르마가 승리를 잘 낚는 팀은 아니라지만은 파르마가 1.65는 솔직히 맛이 엄청 없거든요. 이 정도까지 파르마가 배당을 잘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승패 자체는 파르마를 보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햄무 정도? 고배당 도전할 거면 햄무가 맞는 것 같아요. 마햄보다는. 그냥 베로나가 못하고 원정이라서 그래갖고 파르마를 보는 셈입니다. 다음에 이제 코모 대 로마 경기. 자, 요즘에 이제 코모가 제가 맨날 얘기할 때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감독으로 오고 여러 이제 좀 이름값이 있는 노장들을 사면서 뭐 앞으로 플랜이 있겠거니 했는데, 요즘에 공격력이 그야말로 실종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코모의 최근 뭐 이런 성적들을 보면은 9경기 동안 3무 5패예요. 그리고 7득점 17실점. 팀적으로 부상도 많고 니코파스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소방수인 라니에리 감독이 빠르게 팀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경기부터 라니에리 감독이 맡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2연승도 그렇고 좀 어려운 일정. 오자마자 나폴리, 토트넘, 아탈란타 이런 애들을 상대로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부 괜찮았습니다. 제가 모든 경기를 다 봤거든요. 얘네들 전부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A매치 주간 이후에 로마, 토트넘, 아탈란타 얘네들한테 승리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홈에서 뭐 레체랑 브라가한테 대승을 거뒀다. 이거는 보니까 나는 앙헬리뇨나 파레데스, 마니 코네, 에르모소, 살레마커스 이런 애들을 좀 원래 써야 될 위치에 똑바로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코모가 원정이기도 하고, 코모 원정 가는 거기도 하고, 로마가 주중에 뭐 유로파를 뛰었던 거, 소모도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당도 2배 정도나 나오면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요즘에 로마가 나아진 점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밀란 대 이제 제노아인데, 밀란은 지금 경기력이 꽤나 이제 저력이 있어요. 근데 선수단이랑 폰세카 감독 사이에 알력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레앙이랑 트러블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또 테오가 결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언론의 흔들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테오 말고도 뭐 토모리 같은 애들도 차우나 가비아한테까지 밀려가지고 못 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지금 밀란은 챔스에서 4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이제 퓰리시치가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은 레인더스가 공격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레앙은 지금 그냥 치트키고 알고도 못 막는 선수고, 잡음은 많더라도 중원이 안정된 게 크고 꾸준한 득점으로 뭐 자신감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밀란이 오늘 약간 소식이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예상 선발 명단인데, 일단은 최전방에 모라타 대신에 아브라함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유스 선수 리베랄리를 쓴다든지, 이게 2007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원래 여기 뭐 테라치아노를 쓸 줄 알았는데 히메네즈가 나올 수가 있다. 좀 오늘 이제 밀란이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라인업이 좀 시도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이런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리베랄리가 아마 레알 마드리드전에 선발로 나왔거든요. 챔스에서. 그때 좀 괜찮았긴 했었어. 저처럼 이제 밀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꽤나 괜찮은 시도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밀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야 오늘 밀란 라인업 10창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AC 밀란 최근에 9경기 동안 6승 2무 1패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상대인 제노아가 질라르디노 감독을 자르고 비에이라를 선임을 했는데 지금 안 지고는 있습니다. 얘네들도 워낙에 자금난 때문에 주전에 뭐 절반, 지난 시즌에 막 레텍이라든지 그브이드미손 팔고, 골키퍼 주제 마르티네즈 팔고, 토트넘에 드라구신 팔았죠. 죄다 이렇게 핵심급을 팔아 제꼈기 때문에 별 수가 없어요. 또 이 경기가 또 하나 더 보너스 같은 게 있다면, 밀란이 오늘 경기가 구단 창설 125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반바스텐, 굴리트, 뭐 레이카르트부터 해가지고 구단 레전드들을 엄청 초대한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도 산시로는
7만 관중이 운집하는 곳이지만은 이런 보너스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밀란 이런 좀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오늘 라인업이 사실 조금 삐리하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밀란을 좋게 보기 때문에 밀란을 좋게 보는데, 라인업 때문에 좀 거슬린다 이러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시티 대 메뉴 경기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나는 결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원래부터는 메뉴는 뭐 감독 깔고 슬슬 나아지고 있지만은 맨시티가 워낙에 못하잖아요. 저도 유벤투스 경기 때 맨시티를 봤습니다. 근데 경기를 까보니까 맨시티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었죠. 지금 이제 맨시티가 10경기 동안 1승 2무 7패 12득점 23실점, 그야말로 마탱이가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를 보면은 좀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그야말로 분명히 맨시티가 볼을 쥐고 있을 때는 분명히 강해. 좀 위기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찬스를 맨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압박 강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볼을 가졌을 때 맨시티가 방해를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유벤투스가 전개가 나쁘지도 않았었죠. 저는 이제 선수단이 좀 전반적으로 나이도 많고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지금 맨시티는 저는 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봐요. 수준급 팀들한테는 미천이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 요즘에 맨시티의 이런 위기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좀 외부적인 조건만 본다면은 맨유가 EPL에서 전통 강호였었는데 EPL에서만 맨시티한테 20패를 당했거든요, 여태. 근데 맨유가 여태 EPL에서 더 많이 진 팀은 아스날밖에 없어요. 21패. 그러니까 맨시티의 전성기가 오일머니 이후 시대로 시작이 된 건데, 그랬는데도 지금 20패나 당한 거면은 얼마나 맨시티가 맨유를 개패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이렇게 이티하드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맨유는 3연패 중 3경기 동안 13실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기록들은 맨시티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맨시티가 개판인 건 누구나 알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맨시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1.45 먹자고 맨시티를 가는 거는 그렇게 저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정보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헤타페 경기인데 사실 제가 꼬마를 되게 좋게 봐요. 경기를 봐도 엄청 잘하고 하는데, 얘네를 갔을 때 막 세비야전도 마행 못하고, 저번에 이제 챔스에서도 브라티슬라바한테 2점 차로 겨우 이겼었죠. 엄청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마행까지는 잘 안 해줘. 그래서 또 꼬마한테 속을지는 모르겠는데 잘하기는 합니다. 요즘에 뭐 줄리아노 시메오네, 아들 시메오네가 제대로 컸고, 훌리안 알바레즈도 요즘 미쳤죠. 워낙에 좀 선수단 전반적으로 빠르고 기민한 이런 기조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식전 10연승 중입니다. 꼬마가 홈에서도 8경기 무패에다가 나름대로 요즘에 헤타페가 좀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데, 코파에서 사부리그랑 비기기도 했거든요. 요즘에 사실 꼬마 기세만 안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가장 제가 좀 보이는 건 뭐냐면은 상대전적인데요. 상대전적. 꼬마가 이제 헤타페랑 상대를 했을 때 쭉 보면은 그냥 아예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쭉 보시면은 꼬마가 마지막으로 헤타페한테 졌던 게 언제냐, 이때거든요. 2011년. 2011년에 꼬마가 헤타페한테 한번 지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뭐 클럽 친선 경기들 이런 거 빼고도 쭉 봤을 때 눈으로 그냥 보세요. 쭉 봤을 때 20승 5무, 14년 동안 20승 5무로 헤타페를 그냥 개패습니다. 저는 지금 꼬마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홈이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요즘에 챔피언스 리그 치르고 와가지고 강팀들이 다 부러지고 이래도 그래도 나는 꼬마를 믿어야 될 것 같거든. 저는 꼬마 쪽으로 좋게 볼게요. 기록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은 경기는 좀 가볍게 할 건데, 바르샤단 레가네스는 그냥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바르셀로나가 학살하겠거니 그러고 보고 있어요. 돌문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홈에서 9승 3무로 엄청 단단했는데, 그 돌문에 처음으로 패배를 안긴 게 바르샤였습니다. 뭐 그 경기가 과정은 엄청 험난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해냈죠. 이 와중에 레가네스는 여태까지 뭐 상대전적 상으로도 바르샤의 발목을 잡은 게 딱 한 번, 이때 아마 승격 엄청 오랜만에 했을 텐데 이때 한번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고, 그냥 그전에는 바르샤의 발목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 보여요. 그냥 이거는 요즘에 참 강팀들이 많이 부러져가지고 의심스럽지만은 바르셀로나가 학살하겠거니 하고 그냥 보는 겁니다. 저는 별다른 이런 위기 요소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시지 대 라스팔마스, 이건 왜 갖고 왔냐, 그냥 소시지가 잘해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라스팔마스도 잘해 이래가지고 별로 뭐 갈만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소시지가 초반에 페이스가 엄청 안 좋았었어요. 구단 역사를 따져봐도 한 8경기, 9경기 시점에서 이 정도 승점은 최악이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소시지는 그야말로 주전들을 많이 갈아넣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리그에서도 8등인데 꼬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여기까지는 지금 우승 레이스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팀들이 전부 다 소시지가 추격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리그에 집중도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얘네들 말할 때마다
각 이제 포메이션 선별로 중요한 선수들이 하나씩 있다. 패스의 줄기가 되는 후방의 수벨디아, 그 위에 수비맨디, 브라이스 맨디스, 오야르사바 이렇게 각 이제 그 선별로 줄기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투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이제 뭐 아구에르드나 아람부르, 수시치, 쿠보, 바레네치아 여러 선수들이 좀 부속품처럼 역할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소시지는 많이 정상화가 됐다. 근데 이것도 뭐 배당상으로는 갈 거면은 마헨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라스팔마스도 기세가 좀 괜찮기는 해가지고 뭐 경기력대로 요즘에 경기력대로 보면 저는 소시지가 괜찮다고 보는데 경기력대로 결과가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승베이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시지 승을 받고 마헨이든 햄무든 그렇게 도전하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